한의사인 어머니가 판자촌에 운영 중이던 한의원 부지 보상비 180억 원이 나오자 의사인 아들과 빌라에 사는 딸을 시험해 보기로 하는데 과연 자녀들의 선택은 의사와 한의사의 누가 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할까요? 보상금을 둘러싼 추악한 민낯 그 현장으로 5시 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3세의 몸이지만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리듬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미아동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어요. 한의원 뒤뜰로 나가 약초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삼, 당귀, 황귀 하나하나 정성껏 키워온 것들이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이슬이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큰 약탕기에 물을 붓고 오늘 마지막 환자를 위한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해온 동작들이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었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를 안고 달려온 젊은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정화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가 밤새 아이를 돌봤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엄마가 울먹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약재 다리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40년간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아이들도 이 냄새를 맡으며 컸어요. 민수는 어릴 때 엄마 냄새라고 했었죠. 진호는 코를 찡그리면서도 아플 때마다 엄마 약을 찾았고요. 막내 은주는 약다리는 정화 옆에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였는데. 목이 메어왔어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세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던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고 쌀독이 다닥나도 아이들 과외비는 꼭 마련했었어요. 겨울밤 응급 환자가 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면 맨발로 달려갔어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전 7시 시청에서였습니다. 정화 한의원이시죠? 재개발 관련 최종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 앞을 봤어요.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토지보상금 180억 원.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80억.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회사 동료들, 진호의 병원 직원들, 은주의 힘든 살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요? 진짜 나를 걱정하는 건지, 돈을 걱정하는 건지 알아봐야겠어. 뭔가 단단했던 게 마음속에서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수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예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한의원을 접어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나 봐. 한의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어. 문 닫아야겠어.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 그래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됐네요, 사실.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엄마가 앞으로 엄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진호에게 전화했어요. 진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의원을 접어야 한다고, 힘들다고. 아,
그래요? 어차피 한약은 뭐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참에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 죄송한데 환자가 와서 뚜뚜. 또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야,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슨 일이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의원을 닫아야 한다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한의학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은주야. 정말 어려워서. 엄마,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새아이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마지막 환자가 왔어요. 선생님. 김 할머니였습니다. 30년 동안 정화를 찾아온 단골 환자였어요. 85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수술하자는데 무서워서요. 정화는 할머니를 진료대에 앉혔어요. 30년간 봐온 할머니의 몸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맥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꾸준히 침 맞고 한약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침을 놓았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40년 경험이 손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가 워낙 건강하시니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선생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달려오시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이곳이 없을 테니까. 할머니가 나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진료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진료대, 오래된 침상자, 40년간 써온 청진기.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한의사 면허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33세의 딴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떳떳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확인해 봐야겠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18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엄마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돈만 탐내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정화는 보상금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40년간 미아동 사람들을 지켜온 한의사 정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시작할 때였어요. 정화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색이 바랜 치마. 40년 전 결혼할 때 입던 구두까지 꺼내 신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근무하는 의료기기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화려한 유리 건물이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정화는 로비에서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카들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35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회사 접수대 직원이 정화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렇게 뜨더군요. 어떻게 오신 분이세요? 민수. 아니, 김민수 팀장 어머니입니다. 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민수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 말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여기까지?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이나 보러 왔지. 어머니, 여기서는 곤란해요. 회의실로 가시죠.
민수는 어머니를 재빨리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호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옷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여긴 의료업계 최고 회사예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민수는 시계를 힐끗 보더군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녁에 수진이랑 함께 만나요. 강남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정화는 같은 초라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민수와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정화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12살 손자 준영이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잠깐 멈춰 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화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준영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아닌데요? 할머니는 예쁜 한복 입고 오시는데. 민수가 급하게 아들을 제지했어요. 준영아, 할머니시잖아. 인사해. 하지만 준영이는 여전히 의아한 얼굴이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한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업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님, 솔직히 요즘 누가 한의원을 가나요? 다 대학병원 가죠. 정화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의 한의학은 이제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의료진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한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은 다 현대의학이에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편히 쉬세요. 쉰다는 게 요양원이 어떠세요? 요즘 시설 좋은 데가 많아요. 정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영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주영이는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민수가 아들을 툭 쳤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잖아. 뭐요? 할머니 한의원 말이야. 주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의원. 그거 옛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 다 병원 가는데. 정화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모습으로 민수 회사에 오시면 좀 좀 체면이 안 서요. 민수가 의료 업계에서 일하는데.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 화내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해한다. 민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셔서. 정화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 시험 실패. 택시 안에서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막 결혼해서 한의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민수를 임신한 채로 밤늦게 의학서를 들여다보던 그때 아이가 배 안에서 발길질할 때마다 엄마가 훌륭한 의사가 될 테니까 기다려라고 속삭였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예약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번져 보였어요. 정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둘째는 다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비슷할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구나. 정화는 서랍에서 180억 원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아직 2명이 더 남았지. 내일은 진호를 만날 차례였어요. 정화는 둘째 아들 진호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깔끔한 유리 건물 외벽에
J&H 성형외과라는 간판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수와의 만남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가슴 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험이군요. 정아는 여전히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죠. 진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의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어요. 깔끔한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도 정화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분명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으니까요. 어머니? 진료실에서 나온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의젓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진호야,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니? 지금은 환자가 많아서요. 진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아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결국 진호는 정화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마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환자들이 다 봤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화의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느낌이었죠. 미안하구나. 그런데 진호야, 어머니가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한의원을 폐업해야 할 것 같아.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정화는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진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진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잘 됐네요. 뭐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한의사라는 게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정화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아들을 위해 쏟아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무슨 소리니? 친구들이 저를 한의사 아들이라고 부를 때마다 창피했어요. 의대 다닐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진호의 아내 혜림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혜림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표정도 그다지 반갑지 않았죠. 혜림아, 어머니,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는데요. 혜림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한의사 일을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진호는 현대의학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한의학을 한다고 하면 혜림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죠. 정화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니?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떠세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진호가 덧붙였어요. 어머니의 한의학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현대 의학이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하거든요.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인정하세요. 그 순간 정화는 진호가 몰래 자신의 한약 처방전을 가져간 일을 떠올렸어요. 성형수술 후 회복을 위한 한약 처방을 궁금해하던 진호의 모습이 생각났죠. 진호야, 내가 지난번에 물어본 수술 후 붓기 빼는 한약 처방 기억나니? 그건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혜림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내가 내 처방을 참고해서 환자들 치료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건 단순히 참고일 뿐이에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죠. 정화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좋아. 알겠다. 어머니? 내가 내 의술을 무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기억해둬라.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정화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정화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혜림이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어요. 요양원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30만 원 정도면 그 순간 정화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만 원.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가 고작 30만 원이라는 뜻이었죠. 됐어. 정화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죠. 어머니, 진호가 뒤쫓아 나왔어요. 하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정화는 생각했어요. 민수에 이어 진호까지 두 아들 모두 자신을 실망시켰죠. 이제 남은 건 막내딸 은주뿐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구나.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죠. 진정한 자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의원을 나서며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어쩌면 마지막 시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희망을 품고 정화는 막내딸이 사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화는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막내딸 은주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마지막 희망이구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쓰라렸거든요. 하지만 은주만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반지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정화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곳에 살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한의원에만 매달려 살면서 막내딸의 생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철문 너머로 빨래가 걸린 게 보였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은주야, 엄마야. 문이 열리자 은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은주는 정화의 손을 꽉 잡고 집 안으로 모셨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화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 자신은 넓은 한의원에서 편안히 지냈는데 말이에요. 엄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오빠들이 뭐라고 했나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화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야윈 얼굴, 거칠어진 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주야, 정화의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요. 딸이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엄마가 한의원을 접어야 할 것 같아.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 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졌어. 오빠들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한의사인데. 그 순간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서 8살 지훈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할머니, 지훈이 정화를 알아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기침을 했어요. 정화의 마음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아픈데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지훈아, 언제부터 이렇게 기침을 했니? 한 달 전부터요.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아요. 은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천식 같은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정화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18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는데
손자는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가 봐줄게. 정화는 가방에서 침을 꺼냈습니다. 40년간 늘 가지고 다니던 침통이었어요. 엄마, 여기서요? 괜찮아. 정화는 지훈을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 정성스럽게 침을 놓았어요. 신기하게도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주의 남편 대현이 들어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장모님? 대현아, 정화의 목이 또 메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 줄 줄 몰랐거든요. 장모님, 저희 집에 계세요. 좁지만 모실 수 있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희도 힘든데 엄마가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정화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진정한 사랑. 은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한약도 지어줄게. 정말요? 할머니가 제일 훌륭한 의사예요. 지훈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의 의술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구나. 며칠 후 정화는 은준의 동네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터에 가니 의료소를 차렸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공짜로 봐주신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화는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료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랜 병이 나았어요. 사람들의 고마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이때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의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은주가 옆에서 정화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의 의술은 정말 소중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은주야, 엄마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오빠들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정화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자신의 의술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그날 밤 정화는 은준의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번째 시험은 통과했어. 하지만 이제 더 큰 결심을 해야 할 때였어요.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했거든요. 정화는 가방 소 180억 원 보상금 통지서를 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내일은 마침내 진실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은주의 반지하 단칸방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두 남자를 알아보았어요. 민수와 진호였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왔어요.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좁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진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했는데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한 곳이에요.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요양원?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들, 정신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현실을 봐. 어머니 한약은 이제 끝났어. 구시대, 유물이라고. 순간 정화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5시마다 일어나
약초를 다리던 시간들, 밤늦게 응급 환자를 치료하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한의학은 구시대 유물이죠. 정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요양원비는 저희가 분담해서. 잠깐만요. 정화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부터 보시죠. 봉투 안에서 공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화가 그것을 바닥에 펼쳐놓는 순간 민수와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 금액 180억 원.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만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천진하게 물었어요. 민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한의원 부지 보상금이에요. 180억 원이네요. 정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두 아들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의 한의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고 있었어요. 민수도 덩달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의학은 세계 최고예요. 정화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까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는데 180억 원 보니까 세계 최고가 되네요. 두 아들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과 혜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님,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혜림도 뒤따라 말했어요. 시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일 좋은 방 드릴게요. 정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등이 언제보다 곧게 펴져 있었어요. 이제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변호사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180억 원과 40년간 쌓은 한의원 운영 노하우, 그리고 제 모든 의학 자료를 은주에게 상속하려고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주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은주야. 진정한 의술이 뭔지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정화가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민수에게는 체면을 드릴게요. 진호에게는 현대의학을 드리고요. 수진 씨와 혜림 씨에게는 요양원 정보를 드리겠어요. 그거면 충분하죠.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화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180억 원 냄새 맡으러 온 거 아니었나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떠난 후 방 안에는 정화와 은주 가족만 남았어요. 지훈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한의사가 될래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정화 한방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은주가 원장으로, 정화가 고문 원장으로 함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환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정화 원장님이 여기 계시다며? 40년 경력의 그분이 직접 봐주신다고? 한쪽에서는 민수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진호도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무료 진료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도 같이 갈까? 정화가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의 천식은 완전히 나았고 이제는 한의학 공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진료실에서 나와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환자들이 어머니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정한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야. 은주야.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말이야. 오후 햇살이 의료센터
간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정화의 얼굴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의술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 말이에요.